동양뉴스는 앞으로 동양뉴스 TV를 통해 한 주간 뜨거웠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한뉴스 진행을 맡은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첫 소식은 코로나19 확산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 발생을 시작으로 수도권 개척교회,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된다면 대규모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업무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며 소모임, 동호회, 방문 판매 등을 자제할 것과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언제쯤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얼마 전 충남 천안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의붓어머니에 의해 가방 속에 갇혔던 9살 남자아이가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통령까지 안타까움을 전했다고 하죠? 네, 정말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의붓어머니 A씨는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이나 가뒀습니다. 아이는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의붓어머니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9살 아이의 죽음을 무척 안타까워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여자아이가 학대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일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여자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녕경찰서는 9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계부와 친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모는 지난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학대 사실은 지난달 29일 창녕의 한 거리에서 눈에 멍이 든 어린아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아이는 발견 당시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급히 도망쳐 나온 것처럼 보였고 눈뿐만 아니라 몸에도 멍이 들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년간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건가요? 네, 끔찍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아이의 아빠가 프라이팬으로 아이의 손을 찢어 손가락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고요. 엄마는 불에 달궈진 새젓가락을 이용해 아이의 발등과 발바닥 등을 찢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학대인데요. 그 학대가 이것 말고 또 있었나요? 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세막대기로 아이의 온몸과 종아리에 멍이 들 만큼 폭행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로 잠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창녕 아동학대 가해자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다음 달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도시공원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측과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측의 온도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충남 천안에서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주민투표까지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도시공원을 공원 용지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안시의 경우 박상돈 시장이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주민투표안을 직권 상정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박 시장의 주민투표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국 한 표 차로 주민투표안이 가결되면서 실제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천안시처럼 주민투표가 진행된 곳이 있나요? 아니요, 주민투표까지 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는 26일 일본공원 생활군에 속해 있는 일봉동, 신방동, 쌍용 1동, 중앙동, 복명동, 청룡동 등 6개 동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국 각지에서도 도시공원 개발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번 천안의 주민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 6일 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사망하며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후원금 회계 누락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정의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타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숨진 소장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타살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을 내놨는데요. 야당에서는 부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험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앉은 상태에서 샤워기 줄을 목에 감아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네,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고인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곽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숨진 소장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도 논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주간 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동양뉴스TV는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 새롭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